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요일 저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근거가 약하다. 선거 부정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제가 조목조목 제가 판단하고 제가 증명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표하신 시청자들 중에서 반대가 1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죠. 사전 조작서를 믿거나 아니면 상당히 의심이 가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의문들이 거의 다 풀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거의 다 그대로 의문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상 결론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얼마나 근거가 약한 것인지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격을 해야 될 것은 좌파 정권의 실정과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문벼층과 언론,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국민들의 수준 하향 평준화, 제가 거의 다 풀려가는 의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히 수도권 많은 곳에서 통합당의 후보가 앞서가다가 왜 마지막에 사전투표함을 개봉을 해서 역전이 됐는가? 사전투표에 무슨 비밀이나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사전투표 조작설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대거 당일 투표하지 아니하고 사전투표로 몰려갔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통합당에 대한 반대로 급격히 개봉이 돼서 사태가 역전될 수밖에 없었다. 투표일이 4월 15일이고 하루 전날인 4월 14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정부를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물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해서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60대 이상만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우세했습니다. 특히 30대, 40대에서는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정부 지원론이. 제가 세대별로 한번 그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지원이 32, 견제가 54. 그러나 50대로 이제 내려오면서부터 50대는 지원이 56, 견제가 34. 40대는 지원이 60, 견제가 35. 30대는 지원이 64, 견제가 25. 제일 격차가 큽니다. 20대는 지원이 42, 견제가 39. 거의 비슷하지만 역시 지원론이 더 많습니다. 30대, 40대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되고 어떤 거는 더블 스코어를 넘는 지원론이 강했던 것이죠. 자, 4년 전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6.7%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급증한 것이 통합당에게 유리하냐, 민주당에게 유리하냐, 누구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역시 이것은 통합당에 크게 불리하고 민주당에게 아주 유리한 그런 투표 결과였습니다.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특히 저희 코로나 블랙홀이 정부 견제론을 많이 허물어뜨려서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한
더 많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당일 투표를 하지 않냐고 대거 사전 투표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세연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혹이었죠. 서울, 인천, 연수를 포함을 해서 서울 수도권의 12곳에서 사전투표, 관외와 관내 투표를 비교한 그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 제가 분명히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찍고 통합당을 찍고 한 비율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치하느냐?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내가 관 내에서 찍었느냐 아니면 관 외, 선상투표, 부재다 투표, 다른 동네에서 찍는 것이죠.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구의 어떤 특성상 예를 들자면 그 지역구가 배드타운이냐 상업시설이냐 아니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지역구 내에서 이런 투표 성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12곳뿐만 아니라 전국 253개를 다 비교를 해보면 더 알 수 있다. 역시 제 말대로 가세연에서 분석을 일단 해보니까 0.009,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는 것이죠. 12곳뿐만 아니라 0.009 안에 들어오는 곳이 모두 43곳이나 됐다. 그러니까 그 43곳의 지역구는 그 지역구 나름대로의 특성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구죠. 평준화되어 있는.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일어나는 현상이고 과거에도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러니까 2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번. 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세 군데의 민주당 지지율과 통합당 지지율이 약 63대 36. 이 소수점 이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만은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이 63대 36으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자,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왜냐? 서울, 경기, 인천은 말 그대로 수도권, 어떤 표심을 공유하는 하나의 선거구라고 봐도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곳의 의석수도 거의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표심이 비슷하니까 득표율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저것을 확인해 보려면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이 당일 투표. 저것은 이제 사전투표의 득표율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 서울, 경기, 인천의 통합당과 이 민주당 득표율이 세 군데가 상당히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 표심이 이번에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일부 유튜브 방송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그 유튜브 방송에 가서 촬영을 한 것이죠. 여주 선관위 건물 근처에 파쇄지, 투표용지가 파쇄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 종이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이것이 발견됐다라는 의혹 제기였는데 여주 선관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부재자 투표 이 우편 봉투 용지라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선거일날 사용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모의 투표 용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모의 투표를 한 다음에 파쇄를 했다, 버렸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깨끗하게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선관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명만 폭로를 해도 선관위가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게 돼 있는데 어떤 선관위가 몇 명이 짜고 한두 명으로만 안 되고 몇 명이 다 짜서 저런 식의 파쇄
실제 투표용지를 파쇄하고 다른 걸로 바꿔치기를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이 투표 조작이 없었을 이유, 선관위가 개입될 이유가 없다. 한 명만 폭로해도 세상이 무너진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은 아직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송파구 선관위에서 전직 해군 대령이라고 하는 정대현 씨, 자신이 개표 참관인인데 내가 봉인한 봉인지에 쓴 필체와 당일날 개표된 함의 봉인지 내 필체가 달랐다라는 주장인데 저것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송파구 선관위가 조만간 아마 밝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것도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자, 사전투표를 예를 들어서 송파구라든가 또는 송파구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구의 어떤 투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려면 도대체 몇 개의 투표함을 봉인지를 해체하고 뚜껑을 열어서 안에 거를 바꿔치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개 아니면 수십 개 그곳에 다 봉인지 필체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구 선거구의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투표는 투표수가 당일 투표보다 작으니까 5개의 의문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이제 사전투표 조작설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